쏟아지는 소설에 어떤 작품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요즘 재미있는 추리소설 한 권 미리 듣게 해드립니다. 미리 들어보고 꿀잼인지 노잼인지 구분하고 한번 구매해봅시다. 오늘 작품은 홍정기 작가님의 작품 전래 미스터리. 2020년 한국추리문학상 신인상 수상작가가 선보이는 어른들을 위한 엽기적이고 잔혹한 전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미리 보기 구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래 미스터리 작가 홍정기. 첫 번째 이야기 콩지 살인 사건. 보름달 천명한 여름밤, 낮 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차라락 차라락 자갈을 스치는 강가의 물소리가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깨트렸다. 보름달을 머금은 강물은 이리로 저리로 물결쳤다. 강변에 늘어선 미루나무들은 시간이 정지된 듯 넛을 잇고 강물에 비친 달을 바라봤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줄지은 나무 그림자 사이로 키 작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달빛을 떠받치고 서 있는 이는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여리디 여린 소녀였다. 너울대는 강물을 바라보는 소녀의 노란 저고리가 위아래로 흔들렸다. 엄마, 엄마, 굿을 피우는 소녀의 흐느낌이 강바람을 타고 아스라이 흩어졌다. 순간 소녀의 등 뒤로 칠흑 같은 그림자 하나가 더 드리웠다. 그림자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소녀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 낯선 인기척을 느낀 소녀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눈물 젖은 소녀의 눈동자가 크게 뜨였다. 이내 갈피를 잃은 동공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었다. 소녀의 눈앞에 검은 망토와 검은 복면을 쓴 개안이 서 있었다. 개안이 서서히 손을 들었다. 손 안에는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소녀의 귀에 아득한 종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탓에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밤 10시인 이경을 알리는 타종 소리였다. 누구세요? 물기를 머금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날이 선 도끼가 밤하늘 높이 치솟았다. 얼굴에 세로로 들이운 도끼 그림자를 보고서야 소녀는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등 뒤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이 앞으로는 시퍼런 도끼로 가로막혀 있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소녀의 등 뒤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고민할 새가 없었다. 도끼날의 머리가 쪼개지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들자. 소녀는 몸을 돌려 강가로 왼발을 내디뎠다. 내디딘 소녀의 왼발이 진흙을 받고 쭉 미끄러졌다. 가녀린 몸은 이미 중심을 잃고 둑방 아래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볼썽사납게 둑방에 걸린 하얀 오른발목만이 무태 남은 상황. 당황한 소녀가 미처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끼날이 공기를 갈랐다. 휙! 수컹! 단말마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고 미루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고통의 비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소녀는 차디찬 강물 속으로 영원히 삼켜져 버렸다. 개안은 조금 전 소녀가 서 있던 둑방 위에서 유심히 강물을 살폈다.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검은 망토의 개안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갔다. 전주의 어느 작은 마을. 채만춘이라는 이름의 테리가 조씨 부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다. 쌀이문 밖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던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살가운 부부 사이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덧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서로가 아이에 대해 체념할 때쯤 조씨 부인이 명산대찰에 불공을 들인 지 꼬박 100일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를 수태했다. 하지만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랴. 아기를 낳은 직후 조씨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추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적동량을 다녔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은 올바르고 예쁘게 자랐다. 부족한 살림이지만 딸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던 채 씨는 커다란 결심을 한다.
딸아이를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웃에 살던 베시성을 가진 가부와 새로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채씨의 슬하에 있던 콩지와 배씨의 전남편 소생이던 팥쥐는 동갑내기 자매가 됐다. 콩지와 팥쥐가 14살이던 해였다.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목했다. 계모는 콩지나 팥쥐에게 차별 없이 대해주었고 채씨에게도 최선을 다해 내조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계모의 중산모락에 넘어간 채씨는 자신이 콩지의 아버지가 아니라며 콩지의 친부를 잡아 족치겠다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채씨의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던 계모는 채씨의 가출로 수입이 끊기자 콩지를 이용했다. 몸종이 있음에도 콩지에게 집안 삶을 맡기는가 하면 온갖 부역에 콩지를 보내고 대가를 가로챘다. 계모와 팥쥐, 심지어 몸종인 언년이까지 콩지를 학대하게 이르렀다. 하루하루 살아가던 것이 고통이고 지옥인 콩지는 어느덧 16살이 되었다. 미리 듣기 구간뿐이었지만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있는 콩지 살인사건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추억을 뒤로하고 어른이 된 우리를 둘러싼 호러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 한켠에 작은 동심 하나 정도는 갖고 살아갈 겁니다. 다만 호러틱한 현실에 모두가 변질됐을 뿐이죠. 전래 미스터리 작품이 그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주 차후에 리뷰를 통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잔혹동화와 같은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유년 시절 기대했던 세상의 부재에서 느껴지는 좌절감 때문이 아닐까요? 해당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기다려주세요. 추리소설 읽는 남자에서 언젠간 전래 미스터리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